안녕하세요, 블랑님의 애랑입니다. 오늘은 트리콜로지스트인 제가 집에서 하고 있는 홈케어 두피 관리 방법을 영상으로 가지고 왔어요. 저희 예랑이에게 그 방법들을 알려주면서 또 이렇게 평범한 남자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두피 관리사로 일을 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20, 30대 젊은 분들이 이제 문제성 두피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20, 30대이다 보니까 염색이나 펌을 자주 하고 화학 스타일링제도 많이 사용하면 좀 더 꼼꼼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진처럼 두피가 전체적으로 붉어있고 이런 각질과 노폐물들이 그대로 쌓여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은 화학물질들이 모공을 막고 있기 때문에 모공 안으로 영양 공급이 되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모발의 연모화가 일어날 수 있고 또 두피 탄력도가 떨어지면서 약간의 자극에도 모발이 손실되는 탈모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많이 진행된 상태로 오세요. 또 제가 관리를 했었던 한 분은 20대 초반의 남성이었는데 이미 유전적으로 탈모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왁스를 사용을 하고 저녁에 샴푸를 안 하시고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안 좋은 습관들인 거죠. 근데 이런 게 하나하나 쌓이면서 탈모의 진행 속도도 더 빨리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한 가지의 습관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전체적으로 두피가 붉어 있으면서 트러블이 올라와 있어요. 이 트러블이 전체적인 두피에 퍼지면 지루성 두피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루성 피부염인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관리를 받잖아요. 근데 지루성 두피염만 나타났을 때는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트러블을 터뜨리거나 간지럽네? 이 정도로 끝나요. 근데 지루성 두피염이 나타나면 반드시 지루성 피부염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두피염일 때 막아주는 게 가장 좋은 예방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피 관리가 우선시 돼야 되거든요. 우선 예랑이의 두피 상태를 먼저 측정하기 전에 평범한 사람 대표인 엄마와 오빠의 두피 사진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게 샴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질들이 남아있는 게 보이시죠? 이제 자기 차례야. 네, 긴장되네요. 그러면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기 두피 모습이야. 전가요? 네. 자기 샴푸한 지 얼마나 됐지? 저 한 3시간 정도 됐습니다. 저 샴푸를 한 지 3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두피 문제점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피 관리가 필요한 거겠죠? 우리가 피부에는 딥클렌징을 하죠. 뭐 아하나 스크럽제와 같은 다양한 제품과 다양한 방법으로 딥클렌징을 하는데 두피에는 딥클렌징을 하세요? 우리 두피도 피부와 같기 때문에 같은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닥터포 헤어의 폴리젠 스케일러 제품으로 두피에 스케일링을 해줄 거예요.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여름철이라 유분이 폭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나쁜 아이들이 두피 속에 남아있으면 모낭염이 생길 수 있고 지루성 두피염까지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로 집에서 두피 스케일링을 해볼게요. 먼저 두피를 촉촉하게 만들어줄게요. 샴푸 전에 스케일러 제품을 사용하는 거예요. 촉촉한 두피에 섹션을 타서 그대로 도포해줄게요. 관리실에서 사용하는 흐르는 제형이 아니고 스크럽 제형으로 되어 있어서 셀프로 사용하기에도 편리했어요. 제품을 꼼꼼히 도포한 후에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문질러 줄게요. 얼굴에 스크럽을 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피토테라피 샴푸로 두피를 청결하게 마무리해줄게요. 이 아이는 자연유래 성분의 약산성 샴푸로 두피의 pH를 맞춰줘서 좀 민감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요. 또 천연 샴푸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품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이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름철 두피 온도가 올라가 있는데 멘톨 성분이 있어서 쿨링감으로 두피 온도도 낮춰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관리사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사실인데요. 우리가 얼굴에 사용하는 딥클렌징 왕봉 제품 있었잖아요. 그걸로 얼굴에 사용했다가 너무 민감하게 이렇게 붉어지고 해서 얘를 그냥 두피에 사용하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얼굴의 피부보다도 두피가 더 민감하대요. 왜냐하면 얼굴에는 다양한 화장품들로 그런 화학 성분들이 어느 정도 내성이 되어 있는데 두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순한 성분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두피에 문제가 있으면 단 한 가지의 노력은 하잖아요. 샴푸를 바꾸죠. 탈모 방지 샴푸나 뭐 천연 샴푸로 이렇게 딱 샴푸 하나만 바꾸는데,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탈모 샴푸로 바꾸는 게 홈케어에 다 하더라고요. 심지어 성분도 확인하지 않고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 피토테라피 샴푸를 선택하게 된 것도 자연유래 성분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계면활성제까지 천연을 사용하고 있어서 민감성 두피에도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뒤에 후두부 쪽에 모세혈관 확장증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두피예요. 이게 성격이 예민하면 민감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 정도로 민감한 두피인데 전혀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요. 우리 피부가 약산성 pH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두피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산성 pH를 맞춰줄 수 있는 제품을 제가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샴푸나 린스를 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통 한 2, 3년 전에는 모발 위주의 샴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좀 추세가 바뀌어서 두피 위주의 샴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 피토테라피 샴푸도 두피 위주의 샴푸인데 얘를 충분히 손에서 거품을 낸 다음에 두피 전체에 도포해줘야 돼요. 모발도 중요하지만 두피 전체에 도포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내지 않을 경우 이 샴푸가 그대로 두피에 남아서 씻겨나가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품도 충분히 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샴푸를 다 도포를 했으면 한 1, 2분 정도를 방치를 꼭 해줘야만 해요. 왜냐면 이 샴푸의 성분들이 두피에 남아있는 각질과 노폐물들을 충분히 녹여서 씻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린스나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모발에 어느 정도 남아있어야 부드러워진다는 생각하에 제대로 헹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등드름이나 피부에 닿았을 때는 얼굴에도 트러블들이 생길 수 있고, 당연히 두피 트러블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좀 더 깨끗하게 헹궈줘야 되고, 정말 심하다 할 정도로 물로 충분히 헹궈주시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두피를 청결하게 했으니까 이 폴리젠 스칼프 팩으로 모발과 두피에 영양을 공급해 줄 거예요. 이 아이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애정템으로 소개했던 적이 있는 아이로, 보통의 헤어팩 제품들은 이제 모발에만 영향을 주는데 이 아이는 두피에도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는 아이라 좀 멀티탭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이고요. 또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즉각적으로 모발이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어서 제가 매일매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머리가 길다 보니까 정말 쑥쑥쑥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용량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샴푸한 모발과 두피에 골고루 발라줄게요. 3분에서 5분간 방치해 줄 건데요. 그동안에 10손가락 전체 지문을 사용해서 동글리듯이 지압해주면서 두피에 약간의 자극을 줄 거예요. 샴푸할 때도 이렇게 두피를 골고루 만져주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고 시원한 느낌도 느낄 수 있어요. 이제 홈케어 두피 관리를 해봤으니까 관리 전과 관리 후 두피 사진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확실히 좀 모공 주변에 있던 각질들이 많이 제거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두피는 스스로 홈케어 방법으로만 하고 있는데 확실히 관리를 하면서 느껴졌던 게 좀 머리숱도 많아지고 또 두피에도 탄력이 생기는 것 같아서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만 너무 관리하지 말고 두피도 관리 같이 해요. 영상 좋았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궁금한 부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에도 함께